네,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한 매도로 일관한 하루였습니다. 뭐 중간에 점심시간 때 잠깐 외국인들이 수급을 멈추는 듯 하더니 이내 계속 매도 방향으로 지속하면서 뭐 거의 뭐 굴곡 없는 하루. 진짜 현물 입장이나 이제 상승을 보던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오늘 진짜 힘들었던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아침에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고 상승이 아니라 하방에 무게를 둔, 그러나 제한적인 하방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한적인 하방 범위를 조금 초과를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제 제한적인 하방은 이제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봤는데 꼬리를 달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조단위 매도. 어제는 뭐 종가에는 1200억 종가 매수로 들어오면서 뭐 조단위 매도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 이 오늘은 그거를 합산으로 이제 2조 원이 넘어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 지나치긴 해요. 과매도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로써 외국인들이 다시 시소에 근접했던 이 9월물 9월물 선물을 다시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제가 어제 선물이든 옵션이든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오늘 굉장히 크게 만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오늘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냥 매도를 계속 이틀 동안 쌓아놨습니다. 평가 손실이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만회가 됐을 거고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대량으로 쌓아둔 자리, 어제 청산 없이 이 공간에서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오늘 아침에 종가 했던 1200억 종가 부분만 딱 청산을 살짝 시키고 오늘 이만큼 내려 꽂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게 되겠죠. 외국인들은 지금 어, 그동안 밀려 있었던 자리를 지난번에 6월 달에 올라왔을 때처럼 만회를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월 달에도 여기서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지고 있었는데 끌고 올라오면서 다 만회하면서 끝났죠. 6월 만기까지 상방 포지션을 봤던 6월 만기까지. 그 과정에서 기관들이 얻어 걸린 거죠. 기관들은 여기서 대량 매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동안에 매수로 반대로 담아두고 있었는데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와 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투자가 약 3천억 가까운 선물에서 수익을 대량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소 많이 꼬아놨었죠. 가장 이제 꼬아놓은 게 횡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루하루 걸쳐가다가 7월 딱 되자마자 첫날 이 장대항봉을 보였던 거죠. 이 장대항봉을 제가 보이면서 이거 상당히 찝찝하고 개운치 못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상방 베팅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속으셨을 거예요. 이 양봉이 일반적으로는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양봉이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생기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트만 본다면 상승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야, 상승 수급이 안 따라오고 상당히 찝찝한 부분이 많다 해서 외국인들의 이중 설계 같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유튜브에 올려드렸었죠. 긴박하게 올려드렸었고 그래서 어제 장마감이나 장중에 올렸던 거랑 다 비슷한 관점인데 오늘 좀 더 과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 페이크 양봉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개인들한테 150억이나 약 150억이나 콜옵션을 사게 만들어서 그 콜옵션이 지금 다 녹았어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막 다 녹았습니다. 상방 베팅했던 개인들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죽이고 반등을 주냐 아니면은 7월 하방을 만들고 있던 이 풋옵션에 치중된 양매도였습니다만 지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방 개인들이 하방에 취약한 변동성에 취약한 이 구조를 잡아먹으러 가는 건지 이 돈을 다 잡아먹으러 가는 건지 그게 시작된 건지 아니면 시간을 좀 줬다가 마지막 주에 떨굴 건지는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쨌든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더 위클리 옵션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오늘도 근데 상당히 위클리 옵션이 중요하긴 했어요. 보시면
월물 옵션이 이렇게 20억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클리 옵션도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 위클리 옵션의 파급력이 더 크게 됩니다. 위클리 옵션은 한 주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배수 이상으로 두 배 내지 네 배까지도 화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위클리 옵션 어차피 세타 값이 시간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위클리 상방이 뚜렷하게 전개가 되어서 어제 양방으로 만들어 완료를 했던 거의 상방에 가까운 양방이었긴 한데 어쨌든 개인들이 양방을 가지고 가다가 오늘 더 두꺼운 상방으로 거의 뭐 그냥 상방 배팅으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또한 위클리 콜매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특히나 342.5에 대한 콜매도를 공략을 하면서 못 올라가게 못 올라가게는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원하게 내리는 그런 파동은 아닌데 워낙 금융투자들이 하방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내일 금융투자가 힘을 더 쓰면 쓸수록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위클리 옵션에서 뭐 손실이 나면 선물로 메꾸지 뭐 이런 마인드라서 위클리 옵션의 중요성은 내일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이거 합산 거의 1조 가까이 사줬죠. 선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요거 다시 내일 물량 뺏으려면은 내일 좀 끌어올려줘야 돼요. 내일 개인들이 팔려면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더 내리면 개인들은 더 살려고 할 거예요. 버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 다른 거 다시 한번 정리 이따 해드리고 내일은 일단 큰 줄기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뭐 다 포함되는 거긴 해요. 네, 조건하고 현재 상황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페이크 양봉으로 이틀 보이고 이틀 동안 음봉으로 내리꽂으면서 그 생긴 갭까지도 메꿔버린 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갭 상승 후 반등입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갭 상승 후 양봉은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하는 거. 조건은 나스닥에 의미 있는 상승이 필요합니다. 갭 상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야간 선물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나스닥이 좀 상승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지금 나스닥이 흔들리고 있어요. 장중에 0.1에서 0.2%로 움직이던 하락해서 움직이던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제 오후 4시를 지나니까 0.4%대까지 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나스닥을 체크하고 가자면 분봉이 지금 이렇게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시 반 이후부터 계속 떨어져서 4시까지 줄곧 떨어지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얘는 뭐 충분히 꼬리 달고 반전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런 시나리오를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늘 나스닥이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봐야겠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FOMC 의사록 공개, 회의록 공개로 보여지고요.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 요거 FOMC 회의록 공개. 그 다음에 장이 끝나고 새벽 5시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중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 끝나고 선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중립적인 위원이고요. 뭐 금리 인상을 2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하다면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의사록 공개가 되고 회의록 공개가 되고 나서 시장이 뭐 그래 이 정도는 예상되고 큰 변수 없었네. 지난번 FOMC 때 뭐 시장에 알려진 거 말고 다른 건 없었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등으로 마감을 지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떤 숨겨진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시장은 지금 하락 방향을 더 거세게 쌍고점 형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쌍고점 쌍봉을 만들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나스닥을 지금 확정적으로 뭔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각각 포지션을 집계를 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 증권사를 체크를 하는데 유진투자 선물과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이제 개인들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자면 이베스트 쪽에서는 일단 개인들의 숏 나스닥 선물에서 개인들의 숏 비율이 더 높아요.
네, 유진 쪽에서는 거의 중립입니다. 네, 숏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어, 토탈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개인들의 숏 비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이쪽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라면 지금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 증권사가 다르다라는 거는 지금 개인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뚜렷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상승을 보였던 오로지 개인들이 3개월간 개인들이 숏 방향으로만 봤던 모든 증권사 토탈해가지고 숏 방향으로만 봤던 그때랑은 다른 힘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바뀌면 그 바뀐 것을 읽어서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내일 시나리오 1번 갭 상승 후 반등이 나오면 박스 마감을 하면서 지금 시간을 더 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7월 만기 잡아먹으러 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일단 응원을 해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조건부터 살필게요. 조건은 아까 나스닥 얘기 나왔고 외국인들이 이틀간에 2조 원 넘게 매도한 선물에 대해서 환매수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또다시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갭상승 하더라도 또 밀리겠죠. 갭상승 후 음봉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 갭상승 후 음봉보다는 환매수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매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조 원에 대한 환매수가 나오고 나스닥 조건. 그 다음에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오전에 개인들이 값이 나스닥이 갭상승 뭐야 나스닥이 올라서 갭상승을 보이면 위클리 옵션, 풋옵션은 가격이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떨어진 풋옵션에 집중하는 개인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갭상승 후 반등 시나리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적은 이유는 위클리 옵션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들이 340 최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내일 뭐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340 최적이면요 지금 베이시스가 한 1.56인데 대략 2 정도라고 보고 지금 약간 지나치게 선물이 좀 많이 떨어져서 대략 2 정도라고 보고 적정 가치가 그래서 2에 가깝다고 보고 340 풋매도가 살아 있습니다. 즉 플러스 2 더해서 342에 대해서 지켜줘야 될 환경이기도 해요. 그러면 반등이 여기까지는 나와줘야지 저항대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위클리 개인 외국인 풋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340을 지키는 수준으로 선물로는 342 정도 혹은 341.5 정도 여기 구간을 살리는 과정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일봉으로는 이렇게 걸쳐져 있는 양봉 마감이 시나리오 1번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올려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게 끝났어요. 예. 두 번째, 이제 위클리 342.5 콜 매도가 기관 외국인 대량이고요. 콜 매수가 개인 대량입니다. 오늘 가장 두드러진 옵션 베팅이었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 위로는 올려주지 못해요. 제한적인 상승.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장대 양봉으로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일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면 이게 싹 다 청산이 돼야 돼요. 1만 계약 넘게 들어간 거를 장중에 싹 다 청산이 돼야 됩니다. 정말 드물어요. 1년에 몇 번 안 돼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1년에 몇 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게 뭐 내일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거의 잘 안 나와요. 지금같이 7월물도 부담이고 한때는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생각은 하되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 제한적인 반등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갭 하락 후 상승입니다. 일단 이 조건은 오늘 과매도가 나왔다라는 사실과 또 하락이 지속되는 나스닥이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계속 하락하면서 끝나거나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겠죠. 확률이 좀 높아요. 조건은 나스닥이 지금 0.4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보합 내지 하락을 했어요. 대폭락은 아니어야 돼. 대신에 외국인들이 이틀간 2조 원 넘게 매도한 선물에 대해 환매수하는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갭 하락 후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감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일 오전장에 위클리가 한번 뒤집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콜이 떨어지니까 콜옵션을 샀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풋옵션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이동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들은 한 방향으로 잘 그냥 지속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뒤집히는 경향이 많이 뒤집히는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위클리 콜을 처음에 사다가 풋옵션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 또한 박스 이 하락 추세 위에 살려놓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나 내려갔던 만큼 가장 거래가 두터웠던 342에 대한 저항점이 강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더 제한적인 반등으로 보이겠죠. 342 저항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생각하기가 좀 싫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갭 하락 후 하락입니다. 갭 하락 후 하락인데 오늘 많이 떨어져서 사실 이게 나오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건데 3음봉으로 내리꽂는 거, 얘와 얘가 갭이 같이 형성이 돼서 강한 하락 추세가 또다시 형성이 돼 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돼 버려요. 새로운. 그래서 정말 올라오는 게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요? 7월 26일 FOMC가 끝나면서 시장 반전이 나올 때까지, FOMC에서 금리 두 번의 가능성을 없애고 상승 전환이 될 때까지는 정말 까다로운 7월이 힘겨운 7월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것만은 안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게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나리오로 올려드렸겠죠. 개인들이 7월 품매도가 하락 무제한인 상황이잖아요. 개인들의 7월 만기 다음 주 6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 잡아먹으러 무제한이에요. 개인들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손실이 무제한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익이 무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래서 무제한인 상황에서 337.5 지지력을 한번 확인하는 테스트하는 과정, 그리고 이 구간이 코스피 200으로 335대인데 여기가 오늘 금융투자가 오늘까지 설계한 위클리 옵션 최적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은 최적이 34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클리 옵션에서. 근데 금융투자는요 335까지 최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얘를 버려버리고 선물로 하락을 만든다면 금융투자 335 최저까지 가는 조건이 돼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조건이 됩니다. 갭 하락 군봉. 정말 현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나오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오더라도 결국엔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안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한숨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관점에서 볼 때 얘가 한번 나와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뚝뚝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요. 조건과 지금 현재 상황들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7월 3일에 이 장대 양봉,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조심하라, 찝찝하다, 개운하지 못하다, 이 상승 이상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하나로 상승을 보지 않았다, 요거 하나로도 일단 이번 흐름에 어려운 과정에 성공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금방 다 녹잖아요. 개인들 여기서 150억 콜옵션 매수 베팅하고 다 녹았다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괜히 150억 샀겠습니까? 상승을 봤기 때문에 샀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결국 7월 3일 장대 양봉은 개인들을 속이기 위한 외국인들의 설계로 추정, 이날 찝찝하고 개운치 못한 양봉이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상승 수급이 안 따라오는 장대 양봉이었고 콜 혹은 매수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놨었죠. 그래서 7월물부터 개인 품매도를 잡아먹는 그림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20거래일 정도 남았을 때도 7거래일 남겼을 때를 주목하자, 7거래일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진짜 7거래일 오늘 남았었는데 오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렸네요. 생각보다 좀 강하고 좀 변동 없이 굴곡을 안 주면서 하니까 좀 힘겨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물로는 그런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려 버렸네요. 다른 쪽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돈이 에코프로에 또다시 1조 5천억 이상 거래대금을 흡수하면서 에코프로가 또 관련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 밑에 많이 내려왔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금양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 등이 에코프로의 뒤를 이어서 2차 전지 수급을 뒷받침해줬던 모습이고요. 히토류나 페라이트 쪽에서 오늘 반등이 좀 있었는데 유니온마트나 한일화학 정도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흑연 쪽에서 STX가 오늘 돋보이는 상승 보였고요. 나머지는 다 너무 개별적인 거였고 그냥 지역적인 그냥 그 종목만의 특징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갑자기 도래한 게 이 양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속임수 양봉 때문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양봉이 외국인들이 설계한 이 양봉 때문에 갑자기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2,000개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당연히 대부분의 현물 투자자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7월을 이겨낸다면 이 삼성전자 누적 매수량을 토대로 하반기 장세 이거 괜히 이런 페이크를 준 게 아니에요. 이 페이크를 준다라는 거는 개인들을 상승을 보게 만들고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더 밑에서 장악을 하겠다라는 심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노리는 이 과정을 이해하시고 밑에서 받아내거나 아니면 버텨내거나 뭐 둘 중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찍어서 매수를 공략하거나 아니면 반등을 준다면 숏을 공략을 해보거나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설픈 자리에서 괜히 함부로 접근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왔다 갔다 대량 외국인들의 선물 횡포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지켜보고 지키고 있는 게 나아요. 아예 무포지션으로 지키고 있다가 여기다 싶을 때 가는 게 파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고요. 하더라도 소액으로 내가 잃어버려도 되는 돈 수준 정도로 운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물이신 분들은 좀 고생하실 수 있는 구간 같아요. 마지막 고비라고 보여집니다. 7월달 하반기 금리 인상 두 번 못한다고 봐요. 예, 두 번 자꾸만 파월 의장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연준위원들은 생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인플레이션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잡혀가고 있는 걸 인정하고 파월 의장도 한 번 하는 걸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로 7월 26일 FOMC가 펼쳐진다면 시장은 하반기에 무난하게 다시 자리 잡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모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증시를 대비해서 중국 증시가 지금 떨어졌을 때마다 외국인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6년째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바닥에서만 공략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아도 결국 많이 떨어지면 그들이 또다시 장악을 해서 6년째 쌓아오고 있어요. 2015년 이후로 한 7년 파동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때가 하반기나 내년도 전까지 해서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지금 모든 내용과 맞물리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사는 것과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굉장히 큰 변화가 나오기 전에 이 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겨내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무리하게 베팅을 지금은 삼가하실 필요도 있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길어졌는데 오늘은 진짜 길 수밖에 없었던 하루 같아요.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카톡방 오셔서 공부 같이 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 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힘든 하락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장 고생들 네, 하셨어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